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온도차를 달리했습니다. 네, 간밤새 미증시가 연이틀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양시장도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은 했지만 결국 그 희비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소폭 오른 2,77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물량을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미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제를 해제하고 또 영국에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풀겠다고 밝히는 등 주요국들이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리오프닝 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1.5% 하락하면서 9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895선에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 쌍끌이 매도세에 개인이 매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게임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게임 관련주는 실적 쇼크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위메이드가 특히 29%의 낙폭을 키웠는데요. 혼란스러운 굉장히 또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서 또 황대현 선수의 이 감동적인 금메달 소식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또 꾸준한 실력 다지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유소 상담 통해서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최지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좀 선방해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거를 제가 방송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오래전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은 좀 제일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는 시황이다 보니까 시황 이야기를 조금 깊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하락의 시작점, 나스닥의 하락이 의심된다라는 시작점부터 쭉 많이 내려왔어요. 결과적으로 많이 내려왔고 그때는 바랬죠. 코스피가 나스닥과는 좀 디커플링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내려왔고요. 같이 내려오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무료 공개 방송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깨지고 내려올 경우에는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등의 시작점은 이제 1월 FOMC 직전에 제가 마지막 방송했을 거야. 아마 최지원의 백전백승 마지막 시간에 1월 FOMC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조금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현재 반등세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파동적으로 봤을 때 좀 깊게 분석을 하면은 여기서 다 파동을 그릴 수는 없는데 현재 이게 ABC 조정으로 끝이냐 아니면은 하락 임펄스냐 이거에 굉장히 조금 무게감이 많이 달라져요. 방향이 크게 달라져요. 근데 일단 코스피만 봤을 때는 사실 위로 한 파동이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래가 먼저 깨졌기 때문에.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많이 다르죠.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좀 디커플링을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구간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도 3월이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분위기가 괜찮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준으로만 보면은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여기 한 2,460 정도만 안 깨지면 되니까 여기서 사실
좀 그림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쌍바닥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 뭐 다이버전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하는 다이버전스 올라가기에는 진짜 큰 상승은 항상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그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저점을 한두 번 정도 이탈하는 뭐 엔딩 다이고널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점을 깨지 않고도 뭐 증시다 보니까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이렇게 외바닥만으로는 증시를 우리가 원하는 고점 갱신까지 들어 올리기에는 정말 커다란 호재가 없으면 사실은 힘들어 보인다. 확률상 보통 이렇게 바로 올라갈 확률,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코로나 쇼크 때처럼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한 진짜 10중 한 1 정도,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보통 바닥을 다지는 형태의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올라왔을 때 한 2,800, 한 5, 60 정도까지는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2,850 정도를 넘어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수익권이다. 아니면은 탈출에 성공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비중 전체는 아니고요. 약간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계좌의 리밸런싱을 좀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좋은 흐름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고 완전히 상승이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형태의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나올 확률이 10중 9, 그러니까는 90%는 된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계좌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해 보인다. 현재 방향성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스닥이 카운팅이 좀 많이 갈려가지고 코스피가 남아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스닥이 너무 많이 갈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이게 디커플링으로 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오늘은 이번 주 장 마감 한 다음 주 초까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제시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준점은 한 2,850에서 60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고 넘지 못한다면은 뭐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든 아니면 살짝 깨고 다이버를 만들고 올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엔딩 다이고널을 그리고 올라가던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금리 인상 이후에는 막상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려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금리가 막상 실제로 한번 오르고 나면은 어느 정도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조치를 내놓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결국 해결이 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사재기의 이런 확률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사재기의 가능성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확률이 높고 금리를 올릴 때마다 해소될 확률이 높겠다. 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아까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네. 뉴욕이었나요? 영국과 뉴욕이죠, 미국. 네, 미국에서도 이제 뉴욕주를 비롯해서 한 네. 여러 주에서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작년 8월인가 6월인가 7월인가 이 자리에 앉아서 했던 말이 그대로예요. 네. 코로나19는 그냥 감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게 네. 이거는 팩트예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고 바이러스는 인류가 정복할 수 없는 아직 정복이 안 된 1%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치료제가 있는 바이러스도 체열종이 안 되는데 모든 바이러스의 백신을 그렇게 빨리 만들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는 진화할 때마다 치사율은 떨어지고 전염력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우리 일상에 스며들 거다 감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예시를 들면은 뭐 스페인 독감 그때 그 시절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였지만 지금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정복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질 거다. 결국 우리 일상에 남아질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백전백승 때 올해 정말 편하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리오프닝주 담아놔라.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리오프닝주 담아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 리오프닝주들이 굉장히 괜찮아서 저도 좀 마음이 한결 편하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는 그렇게 될 겁니다. 리오프닝은 뭐 이미 사실 지금 사기엔 좀 늦었죠. 이미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사람들이 이제 지금이 리오프닝 이럴 때 슬슬 도망갈 준비를 해야겠죠. 슬슬 도망갈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제 말을 듣고 리오프닝주들을 계속해서 사모으셨던 분들은 올라가면은 슬슬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아직 매도는 아니어도 올라갈 때 이제 위로 급등세가 슬슬 나올 때는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생각대로 리오프닝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리오프닝 주들이 또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이제 미국이 미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나선 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또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내외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보셔야 될 텐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보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K 이노엔이요. HK 이노엔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500원에 20%요. 네, HK 이노엔 57,5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이제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이 자사주 취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줬었는데 또 장 막판 가면서 좀 반락해서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이거 좀 올라가나 싶어서 추가 네. 매수를 좀 할까 보면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예. 내려가서 추가 매수를 어디쯤에서 해야 될지 지금 해도 괜찮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희 예, 위원님께 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HK이노의 매수가 57,500원에 비중 20% 맞으시죠? 네네. 일단은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괜찮고 사실 제 백전백승 포트에도 있었는데 뭐 네. 평단가도 비슷한 게 그걸 보고 사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거기서 네. 샀어요. 현재 네. 괜찮고요. 일단은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 예. 종목이라서 그 이제 이 HTS 차트가 아닌 이 트레이딩 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차트? 네네네.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이 자리 저점이 한번 깨질 것 같다라고까지가 마지막 그 방송에서의 그거였는데 예. 그때는 사실 이렇게 여기 RSI 저점은 안 깨지는 형태로 다이버전스 형태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이게 뭐 시장의 급락 때문인지 아니면 얘네가 의도적으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좀 많이 깨졌어요. 다이버전스의 기준이 깨졌죠. 네. 그런데 좀 이제 파동적으로 좀 봐야 하겠는데 좀 보자면 이게 여기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그 과정이 보이질 않아요. 차트상에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미 상장 시점부터 여기까지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현재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이 ABC 조정이다라는 관점으로 진입을 해볼 만 하거든요. 생각을 해볼 만 하면은 딱 기준이 딱 맞는데 거의 저점이 다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신규 상장주가 어려운 게 이게 어떤 움직임 이렇게 ABC 형태로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유력한 저점은 한 36,1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이 얼마죠? 지금 저점이 38,250원인데 안 그래도 이거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한번 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가 이미 여기서는 성립이 안 됐어요. 성립이 안 된 상황에서 다이버전스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36,100원이 지지라인이고 여기가 지지라인이긴 한데 현재 지키고 반등세가 애매한 모습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저점을 이탈하면서 36,100원을 여기 근처를 지키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안 그래도 이 비중이 왜 20%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 물린 거를 최저점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긴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한 다음에 탈출에 성공을 했거든요. 물량 반을 탈출에 성공을 했죠. 예. 물량 반을 탈출에 성공을 하셨는데 20%신 거면은 총 40%를 매수. 저는 그때 매도 못했어요. 이때 매도를 못 하셨구나. 네, 62,000원대 샀다가 나중에 좀 추가 매수 좀 해가지고 단가가 이때 내려오긴. 이 과정을 못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그럼 비중 20%에 추가 매수를 하기는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추가 매수 안 해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그냥 기다려도 평단 위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6만 원 정도는 다시 보고
사실 여기서 만든다면은 6만 원도 뭐 여기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이게 ABC였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임펄스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임펄스가 나와야 되니까 조금 모양이 이상한데 임펄스가 나와야 되니까 조금 괜찮다. 좀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고 거래량만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수상합니다. 굉장히 수상하고 저는 이거 고점을 여기 그때 만들었던 이때 이 고점 있죠. 예. 고점을 한번 넘길 수 있다고 봐요. 아직도. 아, 네. 예, 8만 원을 한번 넘길 수 있다고 보니까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좀 길게 네, 보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네. 네, 그러면은 그냥 추가 매수 굳이 안 하셔도 아, 크게 네. 탈출하는데 무리가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예, 네,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 굳이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평단가를 조금 낮추고 싶다 하신다면은 네. 여기 이렇게 내려왔을 때 36,100원 있죠. 네네. 여기 가격 기억해 놓으셨다가 네. 20%시니까 20%를 네. 다 하진 마시고 예, 예. 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아. 조금 더 낮추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그때 대부분 여기서 물량 정리를 하셨는데 이때 못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추가 매수를 하면 비중이 더 커지다 보니까 조금 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종목 자체가 괜찮다 보니까 네. 굳이 좋은 자리를 한번 준다면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36,000원대 가서 하면 되겠네요. 네, 한 그럼. 36,100원에서 37,000원 요 사이에서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 신규 상장주 HK 이노엔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좀 쉬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저점을 터치한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해당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이메이드요. 위메이드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만 원에 5%. 13만 원에 비중 5%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아, 위메이드 정말 이 코스닥 6위에 또 코스닥에서는 좀 시총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실적 쇼크 이슈로 좀 굉장히 크게 주가가 내려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13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아, 며칠 안 돼요. 10%를 며칠 안 해가지고, 되셨어요. 이거 다 빼고, 5% 예. 빼고, 이거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5%는 매도하시고 남은 네. 5% 지금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좀 큰 네. 하락을 맞으셨는데 어제 사실 멜로도 안 뺐더니. 네,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또 싶기도 할 것 같거든요. 위메이드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좋을지 또 바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을 했던 종목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현재 13만 원이시고 비중이 5%시네요. 네. 이거를 그러면 내려올 때 손절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 수익 보고 수익 5%를. 보고 매도를 하시고 5%만 남으신 거구나.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노란톡에는 한번 올려드렸어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라고 그때 트레이딩교에서 올렸고요. 좀 차트를 워낙 차트가 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HTS 차트가 아닌 트레이딩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굉장히 굉장히 괜찮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조정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깊어진다면 받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를 그때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하긴 했던 종목이니까 이제 노란톡방에 어느 정도 대응 전략을 올렸어요. 아마 누가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을 거예요. 노란톡방에서.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이미지가 여기서 띄울 수 없으니까 그때 제가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파동적인 관점에서 고점을 한 번 정도 더 갱신해줄 여력이 있습니다. 고점 그러니까 246,700원인가 그런데 현재 이 자리를 한 번은 더 갱신해줄 여력이 있어요. 파동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조정이 과연 어디서 끝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현재 지금 봤을 때는 이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어디까지? 보면은 현재 618 자리를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데 618 지점이 11만 2,300원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이탈을 했어요. 약간 뭐 이제 네. 내일 봐야 알겠는데 내일까지 반등을 못하면 이탈을 했다 봐야 되고 그냥 내일까지 주봉 마감까지 11만 2,300원 여기를 회복을 못한다면 깨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조정이 유력한 지지 라인인 786짜리 786짜리인 7만 6천 원 정도네요. 7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반등이 한번 왔다가 내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반등이 한번 왔다가 내릴 수 있으니까 뭐 혹여나 한 24만 원까지 올라가면 빼요? 24만 원까지 버티실 수 있으면요. 근데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조정 파동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조정을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다 마무리해야 이렇게 바로 내려오든 이렇게 올랐다 내려오든 다 마무리가 되어야 다시 한번 고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 뭐 실적 관련된 것 때문에 내려왔나? 뭐 그럴 텐데 이게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당장 뭔가 실적이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테마죠. 사실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뭐 실현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타버스는 결과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건 맞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증시로 이제 주가에서는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여러분들 뭐 물리신 분들 뭐 크게 뭐 안 좋아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결과적으로도 올해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선구자예요. 이 메타버스 쪽에서 메타버스 NFT 뭐 이쪽에서 굉장히 선구자이기 때문에 밀려도 크게 물론 계좌 보면 좀 마음 아프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크게 마음 아플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반등하면은 일단 먼저 매도를 하시고요. 평단 위로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최소 받으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6천 원 아래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618 자리를 바로 지켜준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할게요. 현재 618 자리인 11만 2,300원 여기를 오늘 살짝 이탈했는데 아직 완전히 이탈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다음 날이나 모레 이렇게 올려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할 수 없는데 내일이 주봉 마감일이니까 내일까지 11만 2,300원 위로 주가를 못 올려놓는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을 의식하셔야 되고요. 어디까지냐면 여기 최대한 7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의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켜주고 618 자리를 지켜준다 하면은 그냥 한번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단가가 괜찮고 비중도 괜찮으시기 때문에 한번 24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끌고 가보시는 것도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혹여나 먼저 내려온다면 이 비중이 5%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여기 7만 6천 원 있죠. 786짜리. 여기서는 한번 추가 매수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오늘 정말 많이 내려서 다들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상담 주신 또 시청자님께서는 매수 이후에 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내일 흐름을 살펴보면서 반등을 한번 주게 된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먼저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파인테크닉스요. 파인테크닉스 매수가는 얼마 하세요? 13,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예, 13,000원에 10%. 네. 보니까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6%나 넘게 상승했다라는 또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 파인테크닉스 관련해서는 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매수가까지 네. 올 수 있는지 또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저희 위원님께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인테크닉스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이 10%시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파인테크닉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네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고 매수가가 근데 13,000원, 13,000원이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괜찮습니다. 현재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지라인 여기 첫 번째 지지라인이거든요. 네. 지지라인 3개를 제가 그어놓은 건데 여기 11,100원 정도예요. 네. 11,100원인데 일단은 좀 매수가가 높으시니까 단기적인 대응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11,100원을 기준으로 잡고 11,100원보다 여기 꼴이 있죠, 이날. 11,100원, 1,8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요. 네. 종가로 1,800원 이탈하면 일단은 대피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아, 예, 왜냐면 그래요? 이거 깨지면은 한 9,2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굳이 지금 여기서 매수가가 13,000원이신데 굳이 9,200원까지를 다 정면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거 네. 같은 경우는 11,800원이 깨지면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으니까 도망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현재 11,100원 이 자리를 지키고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현재?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미 보유하셨으니까 끌고 가보시고 아마 11,1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고점 있죠? 네. 고점이 14,350원을 한 번은 넘어줄 거예요. 근데 이때 파셔야 돼요. 이거 뭐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평단가가 아닌 건 아시죠? 네네. 이거 잘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절대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건데 뭐 그래도 매수하신 게 이런 종목이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준을 11,1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네. 고점인 14,350원은 한 번 정도는 넘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넘어준다면 그때는 욕심내지 말고 일단 매도하신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크게 내려올 거예요, 이 종목은. 네.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점 말씀드렸죠. 1,800원 종가상 이탈한다면 일단은 네. 대피하셔서 요 아래 9,200원 그리고 한 7,750원 이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받으시면 되고 이때 다시 복사하시면 되고 일단 기준은 11,100원으로 잡고 1,800원으로 잡고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신 종가 1,8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가랑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4,450원, 네, 15%입니다. 비중은 15% 담으셨고요.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보니까 또 오늘 이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시작은 좀 좋았는데 이 오후 예. 들으면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예, 예. 어플라이언스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그런데 매수가까지 네. 언제쯤 올는지 그런 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예,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매도하실 생각이실까요? 예, 예.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보유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보유기간은 꽤 좀 됐습니다. 몇 개월 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가가 4,450원에 비중이 15%시네요. 예, 예. 일단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동차 관련 뭐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매수가가 막 높지 않아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실. 굉장히 괜찮고 큰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보면은 이게 차트가 크죠? 네. 차트가 큰데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바닥 최저점, 전저점 1,45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큰 거래량이 터진 때가 고점이에요, 비교적.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단 말이죠. 예. 근데 이 거래량을 이전 거래량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커요. 그리고 예.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를 오랫동안 매집했다고 보기에는 기간도 굉장히 짧죠. 뭐 예. 이전부터 했다, 뭐 여기서부터가 다 매집이다 이렇게 봐도 거래량이 좀 많이 큽니다. 이게 무슨 예. 뜻이냐면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거래량 예. 여기서 이게 쌓은 매물대가 전부 다 매도 매물대는 아닌 좀 강한 매수 거래량이 받쳐준 거래량이다.
그런 매물대다라는 성향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소화되고 이 종목 역시도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증시 나름인데, 증시 따라인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여전히 고점 갱신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매수를 잘 하셨어요. 4,450원이면 매수가가 높은 편은 아니시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예스. 네, 이거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돼요. 평단가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비중 15%는 조금 그러니까 이 4,800원 있죠. 4,800원쯤 오면은 일단 비중 5%만 덜으세요. 아, 4,800원 오네. 네, 5%만 덜고 10%만 가지고 오래 끌고 가봐야 되니까 좀 높게까지 가봐야 되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4,800원에서는 5%만 좀 놔주자. 5%만 익절하고 놔주고 나머지 물량만 뭐 증시 상황 보면서 증시 상황은 제가 이제 매주 이 시간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증시가 안 좋다 하면 그럼 가시는 건 맞아요. 도망은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을 제가 왜 3개나 그냥 평소엔 2개만 긋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증시가 바닥 테스트를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한번 크게 패닉셀이 한번 더 나온다면 뭐 신용 물량이 털리고 패닉셀이 한번 더 나온다면 최대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 그어놓은 건데 이 자리는 올 확률이 매우 적어요. 2,710원이거든요. 이 자리는 올 확률이 매우 적으니까 조금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 기준으로 보면은 이 위에 두 자리 3,460원, 3,460원 그리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여기 4,060원 있죠. 이 자리 여기 박스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박스인데 지지라인 박스인데 지지 매물대예요. 지지 매물대를 지켜주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추가 매수하실 필요도 없는 평단가시고 그냥 잘 갖고 계시다가 올라오면은 4,800원에 5%만 덜어내시고 증시 흐름 보면서 증시만 괜찮다면 끌고 가보세요. 코스피가 고점을 만약 넘는다면 제 예상대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당연히 6,700원을 넘을 겁니다. 6,700원이 넘는다고 해요? 네. 다만 비중만 조금 줄여서 가자.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전히 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4,800원 선에서 조금씩 분할로 수익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텔레비 줄일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안녕하세요. 주유소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잘 챙겨보시는 또 애청자신 것 같은데요. 매일 봐요. 감사합니다. 또 센스 있게 TV 볼륨 줄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은 좀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갤럭시아 머니스트리요. 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00원에 30%요. 1,300원에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또 보니까 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이 굿뉴스가 오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NFT 관련주들의 하락세에 좀 같이 미끄러진 모습인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혹시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그냥 네. 오후에 되니까 줄줄줄줄 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코스닥 이 시장 전체의 종목들이 그런 비슷한 흐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어제 그제예요. 며칠 안 되셨네요. 한 2, 3일 됐어요. 2, 3일 되셨고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12,000원까지 간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게 비덴트 그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거 같은 종류 같아요. 비덴트하고. 같은 계열인 것 같아서 비덴트가 어젠가 그젠가 많이 올라가서 얘도 올라가겠다 그러고서는 네, 지금 12,000원 선까지 좀 기대감을 안고 매수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덜어낸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팔았더라고요. 네,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왕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12,000원 간다고 제가 그랬나요? 아니요. 저 아니죠. 네, 왜냐면 저는 방송을 요즘 안 하는데 제가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수가 1,300원, 비중 30%.
그 10% 오르던 날 네. 그때 샀는데 이게 18,85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팔았으면 좋은데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네요. 오늘 뭐 관련주들이 좀 내렸죠. 관련주들이 내렸는데 방금 앞에 위메이드 이야기했을 때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NFT, 메타버스 관련돼서 말이 많죠. 근데 이전에도 제가 메타버스를 밀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메타버스는 괜찮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이제 증시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흐름 뭐 그렇게 될 거였으면 코로나19 관련주도 오르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냥 상관없이 본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돈이 몰리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주가의 상승세가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메이드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NFT, 메타버스 현재 흐름입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고 이게 뭐 진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현재 기술력으로 실현이 안 되는 건 맞지만 현재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 메타버스 NFT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매수를 너무 높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분께서는 괜찮아요 매수가가. 아 예. 예, 괜찮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예. 위메이드보다 좀 더 많이 내려왔다고 해야 되나 이걸? 괜찮아요. 훨씬 더 하락 기대폭이 좀 적어요. 하락 기대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락 기대값이 좀 적다 보니까 매수를 잘 하셨고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죠? 차트. 예. 8,550원 여기. 지난번에 꼬리 달고 올라온 데. 예. 그리고 그 아래 한 6,990원. 그러니까 한 7,000원이라고 할게요. 예. 예, 여기 근처가 지지 박스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지지 박스.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안 올지 모르는데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예. 그냥 너무 겁내지 마시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괜찮은 거거든요. 예.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 믿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매수가가 괜찮으신 편이니까 추가 매수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이게 뭐 많이 내려오면 7,000원이다 이런 소리지 7,000원까지 내려온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보여요. 사실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너무 우리나라 잘 증시 보시잖아요 항상. 네, 저는 잘 보죠.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사신 김에 장기 투자 혹시 잘하세요? 그냥 수익 나면은 팔아요. 어지간히 수익 났다 하면은 팔고 그러거든요. 이거 괜찮거든요. 비교적 매수가랑 비중이. 그러니까 그냥 비중만 조금 줄이는 걸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12,000원 여기 매물대에서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여기 매물대 중반 정도에서 13,000원 정도 있죠. 예. 13,000원 정도에서 현재 비중이 30%이신데 이거를 들고 가실 수가 없어요. 너무 비중이 커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에 그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이세요. 15%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15%는 그냥 나는 이 종목 모른다. 네, 난 이 종목 이제 안 본다. 계좌에서 없애버리세요. 그냥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2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2만 원 한번 넘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좀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보면은 네, 그러니까 비중만 조금 13,000원 정도에 줄이시고 네, 한번 나머지 물량은 나머지 반은 한번 끌고 가보자. 이해하셨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 관련돼서 노란톡에서 물어보세요. 메타버스 요즘 다들 질문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NFT 같은 경우는 좀 유망 섹터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미국의 1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이 모두 주목했었던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7.5%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또 이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밤 11시부터 시작되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바로 이어서 본방사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너무 이쁘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항상 봐도 이뻐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롯데 케미칼이요. 롯데 케미칼. 예. 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니 그냥 요새 계속 손해만 나서 예. 23만 1,000원에 네. 30% 500주인데 그냥 손해가 많이 나시오. 예. 오, 24만 1,000원에 비중 10% 퍼러비스하고 두 가지 말씀해 갖고 있는데 주셨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네. 나네. 아, 네. 두 가지 종목 갖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롯데케미칼 지금 1월 말에 이 18만 원 선을 찍고 지금 조금씩 또 반등해 주려는 예, 모습입니다. 그나마 올라오기라고 다행이요. 예. 네,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전까지 올지 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매수 언제 하셨어요? 이게 12월 달에 했시오. 12월 달에 하셨고 그럼 지금 12월 달에 했는데 네. 하고 나서 23만 9천이 확딱 가버리고 그냥 내리더라고. 그래서 또 안 팔고 그냥 있었지. 네, 그랬더니 또 19만 아쉽게 원까지 이 내려갔어요.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1월 말 28만 선 저점을 잘 버텨내시고 이제 또 23만 1,000원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예. 바로 또 진단 받아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데케미칼 매수가 23만 1,000원에 비중 30%시네요. 예. 뭐 일단 종목은 괜찮은 것 같고요. 너무 비싸게 사시오. 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매수가 나쁘지 않으신데 비중이 조금 되셔서 뭐 추가 매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매도 전략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수익 보고 파실 수 있거든요. 본전까지는 올라오겠죠? 네, 본전 이상 갑니다. 본전 이상 가니까 수익 보고 파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증시가 조금 안정되고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예,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신이 아니라 막 시간을 빠르게 이 종목을 빠르게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섹터가 케미칼, 화학인 거는 제가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괜찮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종목은 매도 전략만 말씀드릴게요. 괜찮으니까. 예. 28만 원 있죠? 예. 28만 원 여기 노란 매물대거든요. 조금 더 예. 좀 여유 있게 파셔야 되니까 27만 원, 27만 5천 원. 예. 여기 이 앞에 27만 원만 보이면 예. 이거 일단 반 매도하세요. 본전 와서 팔지 말고. 본전 얻어 팔지 말고 이거 기다리면 그 시간인데 수익은 예. 내고 파셔야죠. 그러니까. 예. 아이고 그냥 너무 고맙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네. 밑에 내려가는 건 얼마나 내려가시오? 이거 내려와봤자 한 20만 원 안 깰 것 같은데 뭐 증시가 정말 많이 흔들린다면은 뭐 16만 5천 원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확률이 너무 적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그래도 참고는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왕 물리신 거, 이왕 물리신 거 그냥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올 리가 확률이 매우 적은 게 이게 뭐 케미칼 이거 너무 많이 푸는데 지금 시청자 맞나요? 그러면 본전 오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아니요. 다시 그러면 팔다가. 화학주는 괜찮습니다. 화학주는 본전에 팔지 마시고요. 오히려 잘 잡으신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주식은 물리면서 하는 겁니다. 물리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가격 27만 원에서 27만 5천 원 여기서 그냥 물량만 반 덜고 한번 끌고 가 보세요. 한번. 전문가님 내가 딱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이 그때 퍼러비스 네. 허락원은 지금 9만 원 얼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재매수 해야 하려고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퍼러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다른 종목 상담이 안 돼요. 다른 종목 상담이 안 되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퍼러비스 같은 경우는 앞에 좀 이제 참고한 앞에 위메이드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이런 메타버스 정보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목은 한 분당 한 종목만 봐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월 말에 또 저점 찍고 올라와주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27만 원에서 27만 5천 원 선에서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천보고요. 천보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만 원에 10%요. 28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천보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예, 수익권에 계시고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걸까요? 이게 조금 가져가도 되는가 싶어서 조금 올라가더니 다시 내려와가지고요. 그렇죠. 네. 지금 첨보 28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그러면 들어가신 지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되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지금 또 수익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조금도 수익 아직 실현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수익 아직 실현은 안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좀 2.7% 내리면서 조금 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그간 강하게 올라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36만 원 선까지 좀 기대해봐도 될까? 이 정고 좀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해당 종목 관련해서도 더 내려갈까 싶어서요. 네네. 예,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저희 위원님께 한번 궁금증 해결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상담인 것 같은데 매수가 첨보 매수가가 28만 원에 네. 비중이 10%시네요. 28만 원? 지금 수익권이신데? 지금 네.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이라서 좀 그렇구나. 밑으로 더 내려갈까 싶었어요. 겁나셔서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근데 네. 비중이 10%시니까 이게 기교를 좀 부려보자면 네. 정말 막 맨날 이제 핸드폰을 붙잡고 컴퓨터를 보면서 이걸 맨날 보실 수 있으시는 분이라면 기교를 조금 부려서 매수가를 낮춰볼 수가 있겠는데 굳이 비중 10%로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26만 3천 원 있죠? 네. 26만 3천 원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23만 8천 원 이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지지 박스입니다. 여기가 지지 매수 밴드.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종목은 이 자리로 오면은 매수를 받아볼 만하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뭐 매수가가 그렇게 여기서 26만 원, 28만 원 뭐 계좌에 막상 찍히고 보면은 커 보이지만 막상 올라갈 때 보면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더 매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더 내려오더라도 더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더 매수는 하지 마시고 비중 10%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매수를 잘못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매도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마 안 깨지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혹시 내려오더라도 최악의 경우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네. 이거 고점 있죠? 이게 고점. 네. 36만 7천 원. 네. 올라가면 파세요. 넘어가면. 네. 넘어갈 거니까 네. 넘어가면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CPI 지수가 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또 전달에 이어서 전달의 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 보니까 하락세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주목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지 내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어지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